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거 취재해 오셨습니까? 네, 지난 22일 연세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가을 하반기 전공의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연대 의대 교수들이 이렇게 선언한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이후의 정당성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일단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입장문은 크게 요구하고 있는 게 네 가지였습니다. 예.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하게 만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을 벗어나 있다. 세브란스 전공의는 일괄 사직 처리되었지만 이 자리는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선언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처음부터 재고해서 신뢰를 회복해라. 요 네 가지 내용인데 특별히 주목한 대목은? 주목한 건 이제 이 자리에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선언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주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각에서 이제 지방대 의대 그리고 뭐 타 지역 이제 의대 출신을 안 받겠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석균 교수한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 교수는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네. 이제 커리큘럼 그리고 학풍 또 저항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커리큘럼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커리큘럼은 일단 우선 안석균 교수의 설명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이게 우리 커리큘럼이 이제 A, B, C, D, E로 돼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병원 커리큘럼은 C, A, B, E, D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학교마다 많이 다른 편인가요? 그 과의 학회를 통해서 표준화를 많이 시도하지만 네.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커리큘럼이라는 거는 수련 과정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정해놓은 커리큘럼대로 배우고 익히면서 연차가 올라가는 시기다라는 설명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전공의가 와도 기존에 구축해놓은 커리큘럼과 맞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뭐 일례로 타 병원에서는 3년 차에 배우는 치료 기법이 있는데 연대 세브란스에서는 1년 차에 배운다. 그렇다면 타 병원 3년 차 전공의가 온다고 해도 연대 세브란스에서 수련한 1년 차가 하는 걸 그들은 못하는 게 아니냐, 차질이 생긴다. 여기서 이제 그 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예. 학풍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학풍 같은 경우에는 그 입장문에 3번이나 등장했던 좀 그분들이 강조를 했던 단어이기도 했는데요. 환자를 이해하고 병을 이해하는 방법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학풍이라고요? 예. 풍류일까요? 예. 학풍이 다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충돌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라고 덧붙여 왔는데 이걸 이제 기업 문화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A라고 하는 방송 그 사람들이 MBC로 다 들어오면 네. MBC가 좀 흔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문화랑 비슷한 거예요. MBC도 경력 많이 뽑는데? 예, 그 얘기도 물어봤는데요. 그래요? 네. 예. 하여간 알겠고. 마지막으로 저항 얘기는 뭐예요? 이게? 저항은 이제 현재 기존 전공의들이 어쨌든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게 아니냐.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그릇된 인생관이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르쳐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죠. 오히려 저항해야 되는데 왜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 얘기 관련해서도 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들어오는 거에는 저항해야 되지 않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물론 개별적인 차원과 관계없이 집단 수준에서 사회 수준에서 그런 거에는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는 저항하는 것이 맞는 거다. 사람으로서. 그런 뜻인 거죠. 근데 지금 세 가지 강조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모두 그 충족되려면 결국은 연대 의대 출신 기존 전공의 말고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전공의는 근데 지금 안 돌아오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한없이 자리만 비워두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는데 환자와 그 가족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네, 그 직접 통화를 해보니 이제 뭐 소식 하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비대위 입장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139년 세브란스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현대의학과 함께했다라는 문장인데요. 예. 이 입장문을 직접 접했던 그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김성주 대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윤리라는 것들이 수천 년 동안 맥락이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통해서 뭐 일반 시민들과 그 전문가라는 그 집단 안에
신뢰와 존경과 서로 그 관계가 유지됐던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139년 된 학풍을 논하고 있지만 예. 입장문에서는 사실상 저도 통화를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상 깊었던 얘기가 이 본질적인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학풍을 지금 논하고 있지만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의료 윤리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의대 교수 입장에서 자신들의 제자가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저는 뭐라고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수 입장에서 그게 최선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누군가가 지원하는 사람들을 비판할 이유까지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 근데 저항을 안 한다?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까지 꼭 굳이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건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상대에 대한 어떤 그 폄하가 된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뭐 지원자를 폄하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그런 범죄에 속하기는 싫었다. 그런 그릇된 인생관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더 강조하긴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우리 뭐 촌철님들의 평가에 좀 맡기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